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밤사이 비상계엄 선포 해제 사태의 영향으로 오늘장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16% 이상 급락하는 등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야당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내년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 단독 처리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외국계 기관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1,300억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KB금융 역시 외인이 총 307억 원어치를 판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투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쿠팡이 전장 대비 3.74% 하락한 23.9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쿠팡은 이날 개업 선포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장중 9.8%까지 급락했다가 계엄 해제 이후로 낙폭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국내 여행 항공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줄줄이 한국의 여행령 주의보를 발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가장 먼저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전장 흐름까지 짚어봐야겠죠. 우선 이 6시간 만에 종료됐던 한밤의 비상계엄, 그로부터 7시간가량이 지나갔지만 그 여파가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에 다소 남아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밤사이에 1,440원대를 돌파했었던 원달러 환율, 지금 이 시각 1,415원까지 내려왔고요. 또 ADR과 야간 선물 시장, 또 가상화폐까지 큰 출렁임을 보이다가 계엄 해제 이후로 낙폭이 다소 되돌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 시각 95,000달러 선, 그리고 리플은 2.55달러까지 회복이 됐고요. 또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이 정치 관련 테마주들만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추진 사업이죠. 이 원전과 대왕고래 관련주들, 또 이어서 전력 설비 테마까지 일제히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요국 정부들이 한국의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소식들에 최근 호재가 참 많았었던 이 여행 항공주들, 오늘장에서는 이 맥없이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단 하루 만에 다시 코스피 현선물 시장에서 7,500억 원 이상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65%, 장 초반의 낙폭은 다소 되돌렸지만요. 여전히 2,4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외국인이 이 코스피 시장에 돌아와 줬었는데요. 단 하루 만에 다시 셀코리아로 돌아선 외국인 3,780억 원어치 현재 매물 거의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2% 넘는 낙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코스닥 676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수 우위 보였지만요. 지금은 매도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개인과 기관만이 현재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참 불안하실 텐데요. 이 밤사이 잠 못 이루셨을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그리고 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이 텐베거 메이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역시나 좀 테마 장세가 강한 가운데 오늘은 또 이 역시 좀 정치 관련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테마가 얼마나 좀 유지가 될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작용하고 끝나지는 않을까요?
네, 간밤에 좀 시끄러웠죠. 저도 이제 좀 쉬면서 유튜브 좀 라이브 방송 이것저것 보다가 갑자기 누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일이 좀 터졌었습니다. 자, 별일이 좀 많았습니다. 어제 이제 가상화폐도 그 당시에 이게 비트코인 1분봉인데요. 이게 좀 많이 답답해요. 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똑같이 이제 가격이 큰 변동 없이 움직이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김치 프리미엄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요거 일 터지면서 8천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었어요. 순식간에. 네, 8천만 원대 후반입니다. 9천만 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쭉 한 10분 만에 뚜루루라. 왜 이렇게 이거를 아이고 참네. 이걸 파신 분들은 좀 답답하네요. 답답해. 비트코인은 이거를 그대로 이제 빼가지고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파실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셔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일도 있었고 여러저런 좀 시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우선은 빠르게 조금 안정이 됐으면 좀 좋겠는데 우선은 오늘 테마주부터 좀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면은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야당 대표님이신 이재명 대표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에이텍 상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고요.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빠르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좀 모습입니다. 자, 토탈소프트를 비롯해서 쭉쭉쭉쭉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과연 언제까지 상승을 줄지 여부가 핵심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바로 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굉장히 좀 많아요. 쭉쭉쭉 상한가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밑으로 아마 꺾이진 않을 거고 이번 주까지는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내일 아마 고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에이텍 같은 종목도 지금 현 차트에서 좀 살펴봐 보자면요. 거래량은 거의 없이 아침부터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주 이상, 400만 주 가까이 잠겨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게 쉽게 조금 흐름상으로 보고는 꺾이진 않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조금 이따가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이 좀 많이 좀 강했다. 그래서 한동안은 시장이 이쪽 관련주들로 좀 시끄러울 수 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왜 하필 이 타이밍이었을까 시장도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어서 또 이 테마주들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테마주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황들, 특히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황 소식이 굉장히 또 중요했었죠. 저희 전문가님께서 개장 전부터 미리미리 하나씩 짚어주시니까요. 테마뿐만 아니라 그 테마 안에 속해 있는 이 자세한 종목들까지 저희 지금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매일 무료로 새벽 로켓 배송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들이 급등을 했을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겠죠. 저희 전문가님께서 개장 전마다 짚어주시는 장전 관심 테마. 오늘 비단 이 테마주가요. 정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리스크, 카카오그룹 그리고 히토류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밤사이 비상계엄 선포 해제 사태의 영향으로 지금 이 시각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인사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테마주들이 부각받고 있고요. 또 이 비슷한 맥락에서 그간 윤 정부와 마찰을 빚었었던 이 카카오 역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제가 어제 미국장을 봤을 때 오늘 장에서는 이게 제일 가장 부각을 받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바로 이 히토류.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 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히토류 통제로 맞불 전략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간밤 미증시에서도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하나하나 저희 테마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좀 자세히 이제 볼게요. 자,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제 일은 터진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굳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주가를 봅시다. 자, 에이텍, 모빌리티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좀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에이텍 모빌리티도 상한가, 토탈소프트 이것도 점 상한가, 형제엘리트 장초만 약간 흔들렸지만 상한가 잠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스도 출발하면서 세게 출발하고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이스타코 상한가, 동신건설 상한가, 일성건설 상한가, 프리엠스 이것도 현재 27%대, 그리고 인터지스도
오늘 장중 2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요. 좀 많이 오른 종목들로만 제가 우선은 뽑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시장에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니까 일전에도 제가 올려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종목들이 과연 계속적으로 이어가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전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긴 한데 이런 대형 이슈가 터지고 난 이후에 시장은 빠르게 좀 반등을 했던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줬었지만 그 당시보단 지금은 좀 테마성 종목들이 이런 건 있습니다. 더 짧아요, 움직임 자체가.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 이 상하폭 자체가 15%대였습니다. 지금은 30%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움직임이 더 짧습니다. 기간 자체가.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아마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슈를 바꿔서 움직였었던 흐름들이 좀 많았는데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급락 이후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아니겠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일 상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내일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갭으로 뜰 수도 있겠죠. 그때는 분할 매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에이텍뿐만이 아니라 관련주 전체에 해당하니까 꼭 내일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물려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셔서 에이텍 모빌리티나 토탈소프트나 형지, 엘리트, 카스 등등 종목들을 어떻게든 잘 활용하셔가지고 마저 나와보자. 그래서 내일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만약에 내일 아침부터 상한가에 잠기면은 괜찮겠죠. 그러면 좀 놔두시되 상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꼭 분할 매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물론 조정받고 다시 가는 거 아니야. N자형 파동으로 더 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좀 시끄러운 뭐 탄핵 이슈 계속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 계속 가진 않을 거니까 분할 매도를 천천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비슷한 이슈인데요. 카카오 그룹주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현 정권에 좀 반하는 움직임들에서의 뭐 나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급등 중에 있고요. 카카오를 지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는데 참 이것도 저도 얻어 걸린 격이죠. 그래서 매수 대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상승이 좀 많이 나왔고요. 카카오페이도 현재 11%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6%까지 급등이 좀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카카오 그룹주들도 최근 바닥에서 움직임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카카오가 대장이죠. 네카오 얘기를 계속 드려왔잖아요. 네이버 좋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오늘 현재 약간 좀 빠져요. 그간 잘 가다가 오늘은 네이버가 버티지 못하네요. 현재 2%대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 흐름을 카카오가 받아서 잘 상승을 주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이게 그래도 가장 정상적인 테마일까요? 나름의 히토류 관련주들입니다. 중국과의 정책 이슈와 또 맞물려서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죠. 자,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급등이 좀 있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급등이 있었고 삼화전자도 급등이 있었지만 다 상승폭을 반납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았으면은 이 어제 새벽에 이슈가 저녁에 이슈가 없었다면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을 건데 원체 지금 이 테마가 너무 셉니다. 너무 셉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쪽으로만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조금 답답합니다. 좀 힘든 주식시장인데 더더욱 힘들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바닥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서 돌려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뭐가 있습니까? 이번 달 18, 19일에 BOJ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일본이요.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엔캐리 청산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리스크 하이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야 되고 트럼프 리스크도 아직 빠져나간 거 아닙니다. 아직도 있어요. 1월 20일이 이기 시작인데 이쪽 IRA 법안 관련해서 한번 뭐가 터질 겁니다. 축소든 뭐든 얘기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알고 있었지만 축소 얘기 나오면 실질적으로 나오면 또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지금 상황은
해피한 연말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연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금 확보는 꼭 많이 하셔야 되고요. 급한 투자는 정말 자제하시고 안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마 뭐 2월이나 3월 그때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발 시장 천천히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테마주의 움직임, 그 강도는 강해진 반면에요. 이 지속성은 확연히 짧아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종목 선정과 더불어서 적절한 시기에 매매 대응이 정말 필수적인 그런 시기니까요. 저희 화면 하단 잠시 후에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까지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라면서요. 이어서 저희는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저희 상위주들 보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바로 코스피 시총 상위단들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겠죠. 역시나 이 지금 이 시각 SK하이닉스 그리고 고려아연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종목들은 파란불을 일제히 켜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려아연은 163만 원 현재 돌파하게 되면서 좀 급등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 유의를 좀 하셔야겠고요. 보면은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가 확연하게 반대 현재 힘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들이 일제히 좀 강하게 빠지고 있죠. 전문가님 오늘 금융주들 왜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는 걸까요?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뭐 금융주만뿐만 아니라 오늘은 뭐 다 터집니다.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버티는 못한데 하이닉스 빨간불이긴 해요. 그리고 뭐 사실 볼 거 그렇게 없어요. 뭐 그간에 좀 말씀드렸었던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그나마 좀 이쪽 그나마 괜찮아요. 카카오나 그나마 좀 낫지 그 외에는 다 그냥 힘든 그런 좀 상황들입니다. 자,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오늘의 이런 흐름은 뜬금없는 공포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일전의 사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계엄령 발생했을 때 지수는 한두 달 안으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BOJ 이슈도 좀 있고 하다 보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 또 엔케리 트레이드 그 청산 부분이 좀 악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또 건드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말 많이 고민스러운데 1,414원이거든요. 어제 물론 이제 새벽에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1,44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 엔캐리 부분이 또 한 번 이슈가 된다면은 환율은 1,450원대, 뭐 1,500원대까지도 500원대까지 안 갈 것 같아요. 1,450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사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일전에 이제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해외 여러 이제 환율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예측하셨던 좀 그런 이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보면은 시장이 지금 빠르게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시점 자체가 당장은 우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일본의 환율,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를 일본이 BOJ에서 금리를 계속 건드리는 흐름이 나올 거잖아요. 이번 12월에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하더라면 결국 내년 초에는 또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본의 지금 경제 지표 상황상으로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머리 아플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일본의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가 좀 지나가는 어느 정도 또 일본의 금리가 조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올라가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 한 번은
두 번은 요 정도는 더 이슈화되면서 시장에 압박을 주고 난 이후에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선 천천히 대응하시고요. 오늘 시장은 특별하게 뭐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든 시장이고 뭐 그래도 뭐 말씀드린 것 중에 카카오나 뭐 이런 거 네이버 같은 경우 대응하셨으면 참 다행이긴 한데 역시나 힘든 시장. 그리고 변함없는 것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의견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떻게든 그 회사의 주가를 살리기 위해서 방향성을 잡고서 자사주 매입 이슈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볼 거 없다 오늘 시장은. 오후장 되면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모르겠고요. 내일과 금요일의 시장을 보고 좀 차분히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답답한 시장이지만 힘내시고 오늘 상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좀 지지부진하고 아직까지 리스크가 많이 도사리고 있는 시장이지만 좀 이번 주 말까지는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당장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도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샵 0082번 참고하셔서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종목명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상담으로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한미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000원에 50%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현재 한미 반도체입니다. 1.6%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73,700원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요새 보면은 이 SK 하이닉스랑 또 한미 반도체의 주가 흐름이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빨간불 켤 때 이 한미는 파란불을 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답답하죠. 한미도 코스피 종목인데 하이닉스랑 보통 이제 맥을 같이 했었는데 주가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이제 94,000원, 딱 50%세요, 비중이. 그래서 반등 나오면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기는 해요. 보통 이제 이런 대응 자리들이 나오니까 여기도 있고 거의 한 95,000원 정도 근처인 것 같아요. 네, 근처. 그래서 반등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손실을 보실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이게 종목만 상황 보면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걸 판단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 상황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갑자기 뭐 계엄령까지 나와가지고 머리 아픈데 BOJ 이슈에다가 그렇죠? 네. 그렇죠? 미국의 이제 트럼프 리스크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정치 리스크도 지금 우리나라 같이 지금 겹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돼. 특히나 이거 지금 당장에 다가온 거는 정치 리스크는 그나마 좀 제외한다고 치자고요. 가감하게 떨쳐버려. 모르겠다. 근데 BOJ는 저번에 8월 달에 블랙문데이 아시겠지만 너무 크리티컬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게 되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지금 오늘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리스크 자체를 우선 생각하고 상담 받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12월 18일, 19일입니다. 다다음 주인가요? 요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려 세우는 것, 종목은 돌려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어떻게 될지, 방향을 잡아갈지. 그래서 아직 국내 시장이 한 번 덜 빠졌나 싶기도 한데요. 우선은 이번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고민해 보시고 우선 시장 상황 따라서 만약에 이게 잘 넘어가면서 올라온다면 우선은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비중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고요. 내려올 만큼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만 아니면은 반등은 준다. 근데 터지면은 한번 내려왔다 간다. 요겁니다. 근데 결국 도달할 가격은 맞다.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떨어지더라도 좀 잘 버티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수가에 도달하게 되면 현금 확보를 통해서 다소 비중을 조절하시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루닛, 또 굉장히 요새 큰 급등세 보여줬던 종목이죠. 매수가가 69,700원, 그리고 20%의 비중인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차트까지 챙겨보시죠. 현재 루닛입니다. 3% 이상 오늘 강하게 밀려나게 되면서 67,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매수가가 좀 많이 아쉽네요. 이 단기 고점 라인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머스크 트레이딩 좀 부각이 강하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매수가가 좀 많이 높죠? 네. 룬이 급등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파를 못했어요. 어디 돌파를 못했냐면은 이 자리 7만 원 정도 가격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자리랑 결국 여기 자리 못 넘어갔어요. 그죠?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여기 꼭지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항 자리가 여기도 저항이 한 번 있었네요. 요런 자리 있죠. 여기가 무슨 자리가 된다고요? 강력한 저항 자리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저런 자리가 이렇게 저 때는 쌍바닥으로 바닥에 돌리는 그런 저항 자리가 되지만 올려칠 때도 다시 똑같은 저항 자리가 되는 거야.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안전하게 이러고 있다 올라가면 이때 차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해요. 8만 원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7만 원 정도 자리는 굉장히 좀 타이트했던 자리예요. 근처 자리가. 근데 딱 그 자리예요. 그러면 저 과거에 매수하셨어도 올라오다 못 올려치는 거 보면은 빠르게 정리하셨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자리도 보면은 또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꺾이니까 혹시라도 반등을 주면 모르겠는데 이 거래량을 좀 잠깐 거래 대금 확대해 보자면은 이때 나왔던 많은 거래 대금 자체 지금 또다시 나올 수 있느냐는 게 퀘스천 마크죠. 확대 더 해볼까요?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자, 요때 당시에 나름의 거래가 이렇게 있었죠, 이 정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약간 좀 거래가 꺾이는 모습 나오잖아요.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 거래가 붙으면서 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붙잖아. 몰라. 그럼 왜 돌려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선 현실적인 자리에서 보면 좀 위험한 자리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되겠지. 가격적으로 55,000원짜리. 그러니까 55,000원짜리 이탈 나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갭으로 이만큼 또 떠 있잖아요. 이렇게 갭으로. 갭으로 떠 있으니까 이 자리가 또 얼마예요? 갭으로 떠 있는 자리 여기가 보니까 47,000원. 그러니까 55,000원 이탈 나오면은 47,000원까지는 수직 낙하할 수도 있는 거죠.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혹시라도 가능한 반등이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고 지금은 이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 추세가 좀 약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뭐 길게 보고 가져가서 수익 내볼 거야 하시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뭐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대응을 하셨는지 제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다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는 점 참고하시고 빠른 대응을 하시려면은 상황 보시면서 여차여차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빠른 대응은 상황 판단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요. 엑세스바이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540원 또 5%의 비중인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호흡기 감염병 관련주로도 많이 분류가 되고 있죠. 3.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5,36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도 좀 시장 흐름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조정 정도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자, 엑세스바이오가 이제 6,140, 55%세요. 비중은 딱 다행히 적으셔서 잘하신 것 같고요. 거의 이제 끝바닥 보고서 대응을 하셨는데, 네, 주가 수준이 조금 참담합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2020년 정도 흐름까지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저점 자리는 뭐 1,500원짜리긴 한데 저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자리가 아마 저점 인식이 될 거예요. 여기인데요. 여기가 가격이 거의 딱 5,000원 자리네요. 그러면 이제 맥스로 빠지더라도 5,000원 정도 선은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이 있을 건데 이슈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슈가 말라리아, 뭐 코로나, 뭘 가지고 이제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엑세스바이오를 딱히 뭐가 없거든요. 혹시나 뭔가 하나 빵 기다려 보셨다가 빵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뭐 거래량 터지면서 가는 거 보다가 정리하고 나오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하락도 조금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5,000원 정도가 바닥 찍고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반등 나오는 거 맞춰서 우선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 그리고 큰 수익을 내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단가를 낮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급반등 나올 때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급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신청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나와줬네요. 53,600원. 이 매수가는 그래도 그렇게 좋은 편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10%의 비중,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1.31% 역시나 좀 지수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53,000선이 깨지는 모습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요새 삼성전자가 뭐 자사주 매입도 그렇고 사장단 개혁 인사도 그렇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번에 정치적으로 봉합이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삼성의 위기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를 결국 만들어내긴 할 건데요. 똑같아요. 삼성은 사실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상담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분할 매수 계속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죠. 절대 한 번에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로 아주 천천히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매수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그걸 따라하고 계신 분이실 것 같기도 한데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거 없고 천천히. 대다수 많은 분들의 삼성전자 단가는 7만 원, 8만 원대입니다. 거의 8만 원대일 겁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하지만 단가 낮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면 되니까 방송만 잘 시청해 주시면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홀딩하시고 추후에 좋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라는 전략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아이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 매수가네요. 16,900원에 30%의 비중.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입니다. 현재 0.06%, 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낙폭이 과하지가 않네요. 16,240원 선에 거래 중인 아이센스. 전문가님,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우선 살펴보니까 지난 4월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어요. 처음으로. 금액은 이제 500억을 찍었습니다. 500억 찍었고요. 17,336원이 조정가액입니다. 7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이 있고 그저께 진행을 했네요. 네, 7개월은 전략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는 그런 거예요. 17,336원. 아이센스 시가총액은 4,400억. 회사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네, 올해는 좀 저조해가지고 이익이 크진 않습니다. 순이익 부분도 꾸준하게 떨어지는데 저 500억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거를 이제 내년 4월에 투자한 쪽에서 갑자기 이걸 어떻게 뭐 상환을 돈 달라고 상환 요청을 하면 회사가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뭔가를 꾸며낼 거란 말이지. 뭐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1년 뭐 3년 만기 보통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보고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가를 딱 봤을 때 현재 거의 바닥을 확인되면서 차트가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바닥부터 해서 이런 큰 대형 하단 라인이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간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 구간대부터 해서는 떨어지는 라인,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일이 높아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오히려 매수 기회는 맞아요. 올려치면은 주가는 한참 위로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한 25,000원대까지는 그래도 기다리시면 별 문제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예요. 네. 뭐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은 1차로 보자요. 1차로.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저는 내년 상반기는 아닌 것 같고 내년 하반기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내년 4월 달에 이 500억 물량을 갑자기 전환시청에서 하진 않을 거예요. 않을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주체를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만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시장 상황 따라서 하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홀딩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단기적인 조정이 가능하지만요. 매수가까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다음으로는 저희 현대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99원, 약 4,000원 선으로 보면 되겠네요. 7% 현재의 지금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약품 탈모 치료제죠. 1.36%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63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게 좀 보면 전문가님, 이 정치 테마 중에서도 좀 정책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희한하게 지금 정책 관련주들은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진 않네요. 네. 자, 보시면은 현대약품도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특별한 거는 뭐 전혀 없고요. 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도 없어요. 네. 그냥 뭐 약간 테마성 이슈를 받고서 이제 7월에 올라가기도 했었고 9월도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움직임이 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 매수를 하고 계시다가 단가도 보시면은 높진 않으시거든요.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것보다 방향을 한번 돌려내면서 상승을 주면은 뭐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급등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수익 실현을 과연 내가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라인으로 보이는 자리는 여기 라인이에요. 4,500원 라인.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자리가 좀 되게 뭐라 그럴까 돌파 나오면 크게 갈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횡보 자리도 보이지만 그 근처 자리가 돌파를 자꾸 못해요. 꼭지도 있어요. 근데 저 때 당시 보면은 이때가 거래가 이 정도 붙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저 정도 거래 붙으면서 가주는 게 나와줘야 돼요.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선은 4,000원의 회복과 안착이에요. 이게 나와줘야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4,500원대 위로 테스트하면서 5,000원 흐름, 5,000원까지 흐름을 한번 테스트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는 급하게 정리하실 건 없고요. 4,000원 회복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매수가까지 오는 거 보시다가 자연스럽게 여기 요 라인 4,500원대 라인에서 한번 상승을 주는지 체크하시고 요 4,000원에서 4,500원 올라갈 때 거래 대금이 얼마나 붙는지 체크하시고 지난 9월보다는 조금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얘는 어디까지 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하락은 제한적일 거니까 우선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저희가 한 번에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 신라젠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3,300원의 30% 비중,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신라젠 3거래일 연속 급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87%가량 강하게 밀려나면서 2,89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3,200원 선에서 단기 고점을 좀 형성을 했다가 이때쯤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네요. 그대로 이제 저항선에 부딪히게 되면서 바로 급락세 이어가고 있는 신라젠. 전문가님, 매수가까지 수복하려면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 될까요? 네, 3,300원 매수가시고요.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니시겠죠. 11월 아니신 것 같고 일전에 이제 7월이나 8월쯤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거래가 좀 붙으면서 갈 듯 싶었는데 올라가지 못하네요. 신라젠이 원체 조금 이슈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고용암 치료제 등등 해서 너무나 회사는 괜찮은 회사인데 참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게 이런 종목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슈 하나가 터지면 올려쳐요. 팡 가요. 근데 그게 연속성을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좀 기대 심리는 갖고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그게 연속성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시장은 더더욱 그래서 짧게 칠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려칠 때 더 가는 거 아니야 따라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물려요. 그냥 100%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11월에 매수하셨다면 야 이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종목 따라 들어가면 무조건 물리는 거예요. 패턴에 무조건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기대를 보기는 어렵고요. 거래가 붙지 않는 이상 이거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추세 자체가 지금 큰 대형 추세를 보면은 다시 그 거래 재개되고 나서부터 해서 그냥 꾸준한 하향 추세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고점을 보자면 고점 자체가 높아지진 않아요.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좋은 추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 확인이 아직 안 된 종목이라 현재의 움직임은 일시적인 움직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혹시나 보시다가 반등이 팍 나와서 매수가의 움직임이 나온다 싶으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 갖지 마시고 혹시라도 좀 지켜보시다가 이슈가 또 한 번 터져서 올라간다 싶으면 그때 무조건 빠져나오시고요. 만약에 밑으로 깨질 경우에도 전저점 이탈이 이게 2,340원이네요. 10월 25일 날. 그래서 2,400원 이탈 자리는 또 리스크 하이한 상황이고 여기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가 될 수는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한 번에 이제 고점 부분이 보면은 여기 고점 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이런 자리거든요. 돌파시도 나오면서 갔잖아요. 여기가 저항선이 돼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2,900원 이 정도 돼요. 2,900원 됩니다. 2,900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조금 더 여유를 줘서 2,850원짜리 이탈하거나 끝나거나 하면은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손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상 분위기상 현재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내일 시장에서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매수가 근처에서는 일부 손실을 각오하고 정리하시는 게 안전하겠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크다. 아시겠죠? 꼭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이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4,000원인데요. 이 보유 비중이 100% 유일하게 들고 계시는 종목이네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 현대건설기계 3.4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61,5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요새 좀 이 우크라제 건조가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오늘 잠깐의 단기 조정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맞아요. 조정으로 보시면 돼요. 매수는 이제 좀 약간 높긴 했지만 매수 대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 대응을 따라 들어가시는데 뭐 중대형주 상관없어요. 매수 들어가실 때 이렇게 급등 자리 있으면은 그냥 저는 하지 마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근데 비중이 이제 100%세요. 차라리 여기가 돌파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상황상 뭐 기다리시면 HD 현대건설 기계 이거는 올라갑니다. 기다리시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시간 자체가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걱정인 건 이거예요. 요즘에 왜 비중 100%가 진짜 위험하냐면 현금이 무조건 현 시장은 50% 이상 현금이어야 돼요. 지금 시장은.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OJ 리스크랑 트럼프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 리스크가 붙었어요. 네. 정치 리스크가 붙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제외하더라도 이 BOJ가 너무 크리티컬하거든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정말 크게 와닿으면서 환율을 끌어올릴 거예요. 끄집어 올릴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 가뜩이나 오늘 새벽에 1,440원대까지 하다 지금 1,410원, 20원 왔다 갔다 하는데 1,450원대까지는 그냥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출렁거려요, 밑으로. 그래서 100%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우선은 반등 나오고 매수가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그 트럼프 2기로 다가올수록 이쪽 관련주들은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부탁드리는 것은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너무 높아요. 진짜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한 종목의 비중을요. 절대 100% 잘 담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많아야 20, 진짜 많아야 30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고
현금 확보를 꼭, 현금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금을 꼭 쥐고 계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비중이 정말 높습니다. 100% 비중 반드시 줄이시라는 점, 또 현금 확보 반드시 필수라는 점까지 말씀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KC 그린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에 10%,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공개합니다. 현재 KC 그린홀딩스 5% 오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도 더 강하게 밀려나고 있네요. 1,162원 선에 거래 중인 KC 그린홀딩스 어제 좀 급등이 나와주긴 했는데요. 단 하루 만에 되돌림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가려면 언제까지 좀 기간을 봐야 할까요? 네, 누가 종목을 투자주의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으로 떠 있네요. 관여율이 3거래일간 17%나 되네요. 와, 10개 계좌에서 관여율이 42%. 누가 같이 야 이것 좀 사보자 해가지고 매수가 좀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합니다. 원체 이제 많이 깨져 있기도 하고 시총이 작다 보니까 그래요.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74억이었고요. 어제 급등했을 때 기준이니까 아마 그 전에 오르기 전에 시총은 200대 한 뭐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0대 중반이겠지. 그러니까 뭐 적은 자금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따라 들어가셨는지 보니까 매수가 오래되셨나요? 되게 오래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설마 2005년 아닌 것 같고요. 8월 달에 이때도 사신 건가? 약간 있었네요. 8월 5일 날 사셨나요? 언제 사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아마 평균 단가식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방향은 좀 틀고 있어요. 거래가 살짝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붙어 있나?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호가창이 어떻게 돼 있죠? 호가가 아예 없네요. 건드렸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렇게 움직이면은 잠시만요. 주봉상의 하단 라인이 크게 하나가 나오는데 요 라인으로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가 잡히네. 2,000원짜리가. 2012년도 때 끝바닥에서 2020년 바닥에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의미가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이때도 살짝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2,000원부터 해서 2,200원 정도랄까? 요 근처 자리가 저항 자리가 형성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일봉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일봉에서 아까 그 라인을 짚어보자면은 한 요 정도 라인인데 이 정도가 돼요. 그럼 기술적 여기도 아니다. 높네요. 여러분 여기네요. 여기 이건 얼마야? 2,000 한 200~300원 되네요. 자, 근데 기술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특별하게 문제 없이 매수가까지 가는 거는 정상적인 차트 구조예요. 특별하게 문제 없이 기다리신다면. 근데 어떤 이슈로 과연 갈 것이냐. 그냥 소수 거래 집중 계좌 누군가 그냥 모여가지고 야 이것 좀 해볼까 해가지고 매수 들어와서 할 거냐. 그럼 뭐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적 있을까요? 실적 없어요. 뭐 발행을 했던 흔적도 딱히 없어요. 야, 뭐 이것저것 되게 시끄럽다. 관리 종목.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데 뭘 해야 될까요? 대규모 증자나 사채 발행이나 뭔가 해야 되는데 우선은 상황상으로는 그게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또 특별한 건 없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2,000원 이상까지 홀딩해보자.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상황 보다가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원대까지는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시각 환율이 소폭 다시 한번 반등 힘주고 있네요. 이 1시간 전 대비 약 1원 이상 오른 1,415.5원 선에 거래 중이라는 점 계속해서 한번 흐름 주시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코스피에서 외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2,500선 아래로 떨어지게 된 우리 코스피 시장. 또 국내 증시 내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관심 태반은 정치 리스크, 카카오그룹 그리고 히토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을 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